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PF 관련 제도 개선한 내용이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저는 먼저 좀 했어요. 주택으로 보면 디벨로퍼들이 지금 이걸 통상은 PF 시장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 자본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PF 시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자본을 좀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는 형식으로 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하시는 신탁 방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게 첫째였어요. 현물 출자 방식인데 신탁도 비슷해요. 신탁도 결국에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하실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찾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 PF에서는 재건축 조합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게 지주공동 사업이라고 표현해요. 주택 공급하는 쪽에서 많이 하는데, 재개발 사업 하는데 보면 이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부분 이제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방식이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방식을 조금 혼합해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었습니다. 자기 자본을 20% 이상 한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IMF를 겪고 나서 워낙 건설사들 부도가 많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시행사라고 하는 디벨로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단계를 좀 만들어줬어요. 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워낙 이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자본력이 취약합니다. 결국에는 토지 계약만 하고 그 이후부터 브리지론을 쓰고 또 PF를 일으켜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편법이라고 하면 편법이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지주공동사업 할 것 같았으면 PF를 안 하죠. 통상 땅 담보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땅 담보 대출로 해서 공사는 지을 수 있어요. 지주공동 사업할 것 같으면 자기 자본 30% 넣으면 땅을 거의 다 가져오는데 뭐하러 PF 대출이 비싼 걸 하겠어요. 담보 대출로 하지. 이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기 자본 30%가 있는 시행사 디벨로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PF 사업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도 개선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표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면 양도세 이런 차익 과세대 부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한다. 이 부분도 인센티브이긴 해요. 실제로 조세특례법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과세 유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언젠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PF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들, 시행사들이 크게 매력을 느낄까라는 부분은 글쎄요, 저라면 그렇게 크게 매력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는 이 현물 출자하는 조합이라고 하죠.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지주공동사업하는 이런 토지주들이 이 PF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안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이 지주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 지주들하고 이런 배당 이익이나 이런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못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개선 방안이라 갖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제 단계적으로 좀 보완할 내용들이 있긴 할 텐데, 주택 쪽에도 니치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택 니치가 들어오려고 하면 주택 가격이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인식이 조금은 좀 없어져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 니치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투자를 먼저 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배당 이익을 얻는다, 이런 구조였는데, 실제로 법인도 토지를 투자해서 이런 니치 하는 배당 이익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현물 출자해서 배당 이익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배당 이익을 가지고 또 법정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왜? 시행사라고 하는 이제 디벨로퍼들이 영세한 데가 사실 많아요. 자본력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고, 대기업이나 이런 어떤 금융사, 신탁사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투명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소송이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상은 이렇게 이제 개인이든 법인은 가지고 있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매매 계약을 한 거 가지고 대금을 치르고 뭐 이렇게 뭐 리츠를 하든 본인들이 PF를 일으켜서 하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 요 현물 출자를 하자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 뭐 아이디어는 낼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실제로 뭐 현물 출자하는 이 과정이 지주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을 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걸 집어넣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PF 사업장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개선 방안을 낸다고 내신 것 같은데 가장 그 문제점을 지적한 자기 자본 3% 이 부분은 뭐 누차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뭐 이런 호주 뭐 3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들은 이미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면 거기에 요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 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정확합니다. 무조건 오르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시장 쪽으로 갈 겁니다. 아직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자본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PF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행사라고 하는 디벨로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자본력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현실적인 어떤 방안까지도 이제는 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자본을 많이 끌고 들어와야 이제는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반인 분들이 체감하시기는 아직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으시겠지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긴 하고 지금 PF 시장, 디벨로퍼 시장은 탐욕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사, 그 다음에 뭐 시행사, 건설사 여기가 이런 탐욕적인 부분이 이젠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금리를 좀 낮추시든지 뭐 이런 금융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것도 이 일반 국민들, 서민들한테 조금 부담을 줄여주시는 부분 같아요. PF 사업장의 사업 계획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금융사들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조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제외산 빌딩 매매, 임대, 개발사업, 자산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